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날짜 아직까지 700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700원을 재차 돌파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돌파했다가 떨어졌다가, 자,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을까? 또한 리플코인 지금 소폭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 뭐 상승한다는 말도 조금 부끄럽죠. 왜?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우린 그 부분을 먼저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 재차 상승력을 크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전에 이러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리플코인을 투자할 때 리플코인 왜 이렇게 하락하고만 있냐? 하방 압박을 받는 게 너무 지겨워서 이제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매수해야 되겠다. 단타 치면서 이 기회비용을 벌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매도라는 걸 합니다. 근데 매도했다가 재매수했던 걸로 수익 많이 보고 계신가요? 아니죠. 왜? 전체적인 수익 구간이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단타로도 수익 구간을 많이 보지는 못하였을 겁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리플로 매도해서 손실 받고 단타로 들어가서도 매수했는데 또 손실 본다면 우리의 시드머니만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이러한 부분들 아예 안 만들어 드리려고 리플코인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리플이 왜 다시 한번 700원 밑으로 떨어졌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 전에 리플의 상승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뭐가 있죠?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IPO, 기업 공개부터 ETF까지. 자,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거, 시장에 바라고 있는 이 모멘텀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모멘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안 올라가니까 매도하고 버려야 되겠다. 이러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리플을 매도하기 전에 이 영상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먼저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얼마입니까? 현재 698원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가가 695원이었고 698.9원 바로 700원을 코앞에 두고 재차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왔다 갔다 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일봉의 모습인데 어때요? 자, 계단식 상승력을 안정감 있게 끌어올렸다가 다시 한번 느슨하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700원 라인에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잡았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재차 이 계단식 상승력을 보였을 때 700원 라인이 시작점이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단하게 지지라인을 밟고 다시 끌어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근데 급등시킵니까? 절대 급등 안 시킵니다.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던가 이 바닥을 재차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결과치를 가져올 거니까 우린 그 부분에 맞춰서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할까, 또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고려하면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잡아드리려고 영상 만들었으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제 지난 리플코인 영상 보시면서 올라간다고 영상 찍어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려가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영상 여러 번 찍는 거니까 리플코인을 갖고 있으시다, 아니면 리플코인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러한 모든 분들 오늘 리플코인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먼저 문자를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때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느슨하게 내려오는 결과가 당연하겠지만 우리의 심리를
하락하는 결과로 만들어냈다. 근데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니플 코인 주봉을 한번 보시죠. 주봉은 어떻습니까? 우상향 패턴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때요? 확실한 저점을 잡고 올려놓고 저점을 잡고 올려놓고 저점 잡고 올려놓고 지금 어떻습니까? 우상향으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니플 코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런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개인들 물량은 자연스럽게 매도가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매도 물량은 누가 가져갑니까? 고래들이 재매수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다 말씀을 드리냐? 이 뉴스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시죠. 니플의 폭락 가능성 경고에도 니플 가격 폭발할 것이다. 자 강세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 1월 31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니플의 폭락 가능성 경고에도 왜 니플은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을까? 당연히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니플에 고래들이 많이 투자했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도 엄청난 기관들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의 고래는 지난 7일 동안만 1100만 리플에 매집을 했고 조정장이 끝났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작년 11월 26일 날 나왔습니다. 11월 26일 날짜는 어떤 시점입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느슨한 하방 압박을 주면서 요 아이들이 모두 매도했을까? 그 부분은 거래량을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거래량 한번 보시죠.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보시면 11월 달 상승력이 높였다가 다시 한번 하방 압박 받을 때는 거래량이 오히려 나오지가 않는 모습. 재차 하방 압박 받을 때는 거래량이 또 한번 나오지 않는 모습. 이건 뭡니까? 고래의 이탈 물량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고래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떨어졌을까요? 누군가는 매도했겠죠. 누굴까요? 개인들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달 초에 이 리플은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옵니다. 자, 그 뉴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가리키고 있는데 2월 1일 날짜 어떻습니까? 5억 개의 리플이 락업이 해제됐어요. 이 락업 해제가 뭡니까? 락업하지 그냥 매도하지 못하게 매도하지 못하게 락업 묶여져 있던 물량을 락이라고 하죠. 잠겨져 있던 물량이 해제가 되었다. 그러면 해제됐으니까 이제 바로 매도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시죠. 근데 지금 단가가 얼마입니까? 700원 미치예요. 700원 미치인데 고래가 여기서 매도를 할까요? 1100원 올라갔을 때도 매도 안 했던 고래들인데 700원 밑에서 매도한다? 절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음 날짜 5억 개가 다시 락업되고 또 3억 개가 락업되는 거. 이렇게 현상들이 보여져요. 왜? 지금 시점이 확실한 저점 구간인데 누가 여기서 매도합니까? 매도를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 더군다나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절대적인 수익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안 나고 있는 현재 시점에 매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락업이 해제됐는데 매도도 안 나와. 다시 그 다음날 재차 락업됐는데 5억 개의 락업 해제된 물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량이 락업이 돼. 왜 그럴까요? 지금 시점에 매도할 시점은 절대 아니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뉴스 한번 더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죠.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예요.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미국 법원은 니플 재무제표, 니플 판매 계약서 제출을 강제 명령을 승인했다. 자, 이게 뭡니까? SEC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SEC와 니플이 계속적으로 법원의 판결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강제 명령 승인에도 불구하고 왜 소폭 상승하고 있을까? 이제 시장은 확실한 면역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SEC가 누굽니까?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니플 너희의 판매 방식에 따라서 너희는 증권이 될 수도 있고 증권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22년도, 23년도에 너희들이 판매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했던 그 부분은 확실한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법원에 빨리 제출해서 우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과태료의 액수를 결정하자. 이 부분인 거예요. 자, 이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길래 올라가고 있을까? 보세요. SEC가 니플과의 싸우고 있는 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이제는 거진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과태료로. 과태료를 내야지 끝내겠다
SEC 또한 급할 거예요. 왜? 24년도 올해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을 때 미국의 하찮은 기관 미국 SEC 증권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코인을 압박하면서 미국 전체 시장을 압박한다.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투표 받으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SEC 또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니플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니플은 미국 전역에서 니플을 활용한 송금 MTL이라고 합니다. 자, MTL 사업이 3년 만에 재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2월 5일이거든요.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예요. 3년 만에 미국에서 다시 한번 송금 사업을 재개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뉴스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20년도 12월 달에 시작된 미국 증권위원회의 소송을 시작으로 니플은 핵심 사업인 송금 사업을 미국에서 철수했다. 근데 3년간 미국 제외를 하한 니플사의 송금 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이제 다시 니플의 송금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니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니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떤 것 때문에 SEC의 시장을 압박했던 그 부분을 뒤로하고 3년 만에 다시 니플은 사업을 재개했다는 거. 어떤 시점과 맞물려 떨어집니까? 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떨어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니플은 이제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 4월달 반감기, 5월달 이더리움 ETF, 6월달, 7월달 앞으로 쭉쭉 나올 만한 이러한 상승적인 이벤트들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움직일지 그걸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게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미국 법원 니플 재무제표 니플의 판매 자료 제출 명령했다. 이 부분 자체로 인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강보합권에서 바닥을 탄탄하게 700원 위치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니플은 SEC와의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이제 곧 끝맺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만에 사업이 재개되고 실물 자산 토큰화 그리고 멀티체인 확장 계획까지. 이 멀티체인이 뭡니까? 바로 EVM입니다. EVM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에요. 이더리움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DApp들을 이제는 니플과 호환되게끔 만들겠다. 사이드 체인을 시작하게끔 만들겠다. 언제부터? 24년도 2월 5일 날짜의 사업 계획을 확장 계획을 말했다. 그거는 지금 니플이 24년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말해주고 있고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사업이 재개된다. 그러한 이벤트와 함께 상승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 파트너사들 왜 니플을 계속적으로 손을 잡고 있을까? 자, 노바티 보이시죠? 니움 보이시죠? SBI 보이시죠? SCB, 비테크, SABB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은행권들은 어디의 은행입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은행들은 유럽에 있는 은행, 아시아에 있는 은행, 아랍에미레이트, 영국에 있는 은행들이 모두 다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 또한 니플은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까지도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왜 이런 말들을 할게요? 한국은행 총재 또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CBDC의 개발 속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 했을까? 한 번씩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CBDC 이거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안 나올 것 같다. 지금 종이지폐, 동전 이용하십니까? 이용 안 하죠. 우리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간다. 화폐가 다닌다는 거, 화폐가 바뀐다는 거, 그거는 현재 시점에서 확실한 시장의 규모를 틀리게 만들 거다.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입니까? 다시 한번 떨어지죠. 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일까? 그냥 급등 절대 안 시켜요. 니플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끌어올릴까요?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주식 거래를 많이 해보셨고 코인 거래 많이 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고래가 개인들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위험하니까 너희들 먼저 매도해라. 나는 이따 매도할게.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너희들 먼저 매수해. 나는 이따 매수할게. 그런 아이들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개인 물량을 털고 가는 아이들이 고래들이에요. 왜? 고래들은 왜 개인을 그렇게 털고 싶어 할까?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횡보해도 매도.
올라가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하는 게 개인이에요. 왜 이렇게 매도할까?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니까. 우리가 매집해놨던 거 개인들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분탕질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털고 가야 된다. 이 털고 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자전거래. 이 자전거래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걸어놔요. 못 올라가게 막고 떨어져 나오는 물량을 다시 재매수하고, 이게 자전거래다. 누가? 고래가. 누구를 위해서? 개인들 물량을 뺏기 위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 안 올라가고 당장 오늘 오후에 안 올라간다, 걱정 없습니다. 왜? 니플의 상승 모멘텀은 틀려진 게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봉상 여전히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니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올라가지만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 니플코인의 상승 모멘텀을 다시 한번 판단하였으면 매수와 매도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나는 지금 매입 단가가 1,500원 이상이야, 50% 이상 손실 구간이야,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추가적인 매수,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은 우리의 투자의 끝이 아닙니다. 투자에 시작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24년도 시작한 거 2달밖에 안 됐습니다. 2월 달이니까 이 부분으로 확실한 수익 구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리플코인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